저는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데 26년 하반기에는 나스닥이 반토막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그런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한 이유가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달러가 신뢰도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기존에 달러를 사야 했었던 달러의 수요가 있었던 이유는 오일을 사기 위해서는 달러로 결제를 했어야 됐거든요. 이거를 페트로달러라고 부르고 원래는 미국이 강력한 국방력으로 사우디의 왕권을 보장해주는 대신 너네는 모든 오일을 달러로만 결제를 받아라 라고 했었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한국이나 뭐 유럽, 미국, 일본 다 미국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오일을 사려면은 달러를 들고 있어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중국같이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은 국가도 오일을 사려면은 달러로 결제를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 오피셜한 그 페트로달러, 미국과 사우디의 계약은 24년 6월에 이미 끝이 났고, 또 최근에 이란이 그런 뉴스가 있었죠. 중국으로 가는 오일은 공격하지 않겠다. 그리고 거기다가 위안화로 결제된 오일은 공격하지 않겠다. 자, 이게 그냥 우리는 중국이랑 편이야, 우리는 미국이랑 싸우고 있어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달러가 갖고 있는 위치를 좀 공격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굳이 달러를 들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달러가 잘못했다, 뭐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이거를 신뢰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로 인한 미국 주식 혹은 미국 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좀 망가졌다. 그러니까 그 뭐 엔비디아나 뭐 그런 테크주들 혹은 제약주들 뭐 소프트웨어 이런 회사들의 그러한 실적을 내는 거에는 딱히 뭐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트럼프의 영향을 받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관세를 올리겠다 안 올리겠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조금 깊게 들여다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에서 100명 가겠다고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막 필요에 따라서 뭐 하루짜리 알바나 뭐 3일짜리 알바를 뽑을 수도 있고 필요한 재료들을 뭐 더 많이 준비를 해 놓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노쇼 한다고 하면은 뭐 아무리 그 예약한 사람이랑 좀 친분이 깊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다시 기업 얘기로 돌아가면 기업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다고 당연히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내에서 생산된 거 옛날에 관세 이야기 있었죠. 지난해 4월쯤에 있었던 거. 미국 내에서 생산된 물건은 문제가 없는데 해외에서 생산된 물건을 사서 들고 들어올 때는 40% 비싼 뭐 50%뭐 이런 비용을 받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업은 공장을 옮겨오는 거나 해외 공장을 폐쇄하고 미국 내 공장을 설립을 해야 되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하루 이틀짜리가 아니잖아요. 공장이 그냥 뭐 텐트, 컨테이너 뚝딱뚝딱 하는 게 아니고 뭐 어떤 시설에 대한 검증도 필요할 테고 인력을 뽑거나 혹은 그 근로 기준 뭐 그런 법 같은 것도 검토를 해야 될 테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트럼프가 자꾸 말을 바꾸는 겁니다. 그냥 타코 막 으르렁 으르렁 뭐 겁준다 안 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야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 뭐 우리도 연간의 사업 계획이 있고 올해는 저기서 공장을 지으려고 했었다가 트럼프 때문에 여기로 옮기려 했었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기업들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더 공격적인 R&D 투자든 시설 투자든 돈을 더 쓰려고 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소극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소프트웨어, AI, 뭐 R&D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겠지만 제조나 생산 혹은 그 내수 혹은 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차라리 그 트럼프가 그냥 밀어붙이면 괜찮아요. 뭐 타코 하면서 뭐 인도네시아 사는 무조건 세금을 매기겠다, 베트남 매기겠다, 뭐 한국, 일본도 공격하겠다, 때리겠다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요. 뭐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말을 바꾸는 거예요. 말을 바꾸는 거잖아요.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한다고 했다가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거는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엔비디아나 일라이 릴리 같은 그 미국의 기업들은 믿는데 그 미국의 기업들에 영향을 주는 트럼프의 발언이 조금 좀 너무 난잡하다, 뭐 사실하기가 어렵다, 믿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조금 더 꼬리 딸려가서는 아들 있잖아요. 트럼프 아들 베런 트럼프. 그래서 베런 트럼프도 시장에서 지금 많이 이제 분탕질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뭐 주식이나 선물이나 뭐 이런 거 다 했었지만 코인은 올해 한 3월 전후로 손을 안 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올랐을 때는 올랐다, 떨어졌을 땐 떨어졌다, 뭐 이런 리스크 관리도 하긴 하는데, 트럼프 아들이 손대는 순간부터 이거는 뭐 아무리 이 바닥이 사기들이 많고 사자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내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되어버렸다 하면서 코인 시장에서 투자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미국 시장에 적용을 하면은 뭐 미국 주식도 그냥 뭐야 된다고 했는데 안 한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하면 나는 미국에 대한 투자를 조금 줄일 수밖에 없지 않나? 오히려 뭐 최근 1년 정도밖에 안 되긴 했지만 아시아, 일본이나 중국, 한국 시장에서의 퍼포먼스가 좋았으니 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미국에 있는 비중을 좀 줄이고 한국이나 일본, 중국 같은 신흥국을 좀 더 끌고 가보자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중간 선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6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미국에서는 뭐 4월부터 11월까지라고 하고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그런 점에서 트럼프의 업적이 있죠. 트럼프의 업적이 증시가 신고가들 올타임 하이다라는 건 업적이 맞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그 노인들 혹은 연금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들의 연금이나 노후가 조금 보장이 안 되는,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 미국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401k라고 해서 그거,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모든 연금 노후가 묶여 있는 그런 꼴이거든요.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를 계속 이렇게 올려놓고 있다는 거는 그들의 노후를, 그러니까 막말로 뭐 시장이 뭐 좀 망가지든 뭐 내가 으쌰으쌰 하든 어쨌든 저 사람은 내 노후를 책임지고 있어 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업적이 증시 신고가가 트럼프 업적은 맞아요. 뭐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재명 정부가 뭐 아무리 뭐 원화를 화폐 가치를 풀고 상품권을 해가지고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개인적인 의견인데 국민연금이 돈을 벌었잖아요. 뭐 개인들도 많이 벌어가지고 뭐 어딜 가나 아침 9시면 화장실 칸이 꽉꽉 차가지고 다들 주식 얘기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국민연금이 돈을 벌었고 뭐 고가를 한 3, 4년, 5년 늦췄다. 이거는 뭐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트럼프가 업적을 만들어놨어요. 증시를 올타임 하이를 보여주면서. 다만 근데 지금 사실 미국 내에서의 트럼프에 대한 행동이 좀 약간 뭐랄까 고집스럽고 힘센 노인에 대한 약간 그 반감이 좀 많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근거는 최근에 이란을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 내 반감이 좀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과거에도 사실 미국이 다른 국가에 대한 공격, 군사 개입을 했었던 사례가 있는데 이라크전에서는 76% 정도의 지지율을 보였고 아프간에서는 92%의 지지율을 보였다 해요. 근데 이번 이란 공격은 27에서 41% 그냥 30% 정도? 3명 중에 1명은 반감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미국에서 우리가 뭐 미디어에서 미국 애들이 좀 그런 거에 잘 신경 안 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뭐 갤런당 4달러, 5달러 하던 유가가 6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뭘 하는지는 모르겠고 무슨 이해관계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진짜로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일상에 내 돈에 영향을 주고 있다 라는 그런 이미지 혹은 인식이 생기지 않았나.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살짝 위태위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태위태하면은 또 잘 되면 모르겠으나 이게 하락을 했을 때 크게 빠진다는 생각이니까 이제 트럼프는 또 이제 뭐 화를 낼 수 있겠지. 야, 씨, 내가 증시도 신고가 만들어 놓고 막 그 관세도 받으면서 아메리카 그레이터 어게인 하고 있는데 너는 진짜 맛 좀 볼래? 증시 반토막 나는 거 볼래? 하면은 심술을 부리면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소리죠. 그래서 다시 한번 대전제는 증시가 하반기에 상승을 하면 뭐 10% 20% 오르겠죠. 근데 하락을 하면은 어설픈 5% 10%가 아니라 반토막 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뭘까 트럼프가 심술 부리면은 그냥 아예 대놓고 증시를 막 박살내버리겠다. 뭐 파월도 필요 없고 뭐 새로 뽑은 내 친구 저기 금리나 좋아하는 애들 다 필요 없고 나는 너네들한테 내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싶다. 왜냐? 난 이미 부자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왜 하필 그런 5% 10% 수준이 아니라
20% 혹은 50%를 보고 있느냐. 이거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펀더멘털이 상했다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신뢰를 잃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AI 뭐 막 만든다고 하다가 뭐 실적 발표에서 지연됐대. 얘들이 뭐 올해는 뭐 4월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뭐 자금도 어떻게 좀 잘 안 되고 뭐 코딩 기술이나 원자재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6월로 미뤄졌대. 이러면 괜찮아요. 사실 그러면 주가 뭐 한 10% 정도 빠질 수 있긴 하겠지만 뭐 그래 괜찮아. 어쨌든 기업이 시간이 좀 지연된 거지. 뭐 밸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지. 뭐가 잘못된 건 아니까. 근데 이 기업이 우리는 AI 안 합니다. 우리는 우리 역량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손을 떼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그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걸 다 반납하고 혹은 다 이게 뭔가 회사가 바뀐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못 받아야 되는 거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신뢰를 잃었다는 게 단순히 실적이 안 좋았다 수준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뭐 경기가 안 좋다, 뭐 GDP가 어쩐다, 무슨 내수 소비가 어쩌고 생산이 어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의 달러랑 미국 증시 혹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 게다가 트럼프 정부가 뭐 한두 달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몇 년은 더 가잖아, 2, 3년 정도. 그러면은 약간 질려서 미국에 대한 비중을 줄이겠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겹치면은 그냥 막 전쟁 뭐 쇼크 파생 상품 시장에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어쩌면 마이너스 뭐 20% 30%더 크게는 한 50%.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 지금 보니까 한 25,000 정도 되는데 12,500이면은 뭐 코로나보다는 높은 지점이긴 하고 뭐 이게 제가 한 뭐 퀀티테이티브한 그런 계산에 들이댈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공황처럼 막 마이너스 90% 가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하루에 막 20%씩 빠진다 뭐 서킷이 걸리고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빠지면 급하게 빠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내용을 남겨봤습니다.